안녕하세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기출문제 도전 11일차입니다. 첫 번째 문제. 다음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내용물을 받을 때 확인한 제품의 품질 성적서이다. 유통 화장품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반품을 해야 하는 경우는 뭔가요?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나와 있는데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걸 고르라는 뜻이겠죠. 여기서 보면은, 기억에서 보면은, 일반 크림이라고 하고요. 디옥산 20 마이크로그램, 비소 5 마이크로그램. 니은은 눈 화장용 제품이고, 니켈 40 마이크로그램, 비소 55 마이크로그램. 디귿은 일반 크림이고, 안티몬 1 마이크로그램, 카듀몬 1 마이크로그램. 리을은 일반 크림이고, 디옥산 20 마이크로그램, 카디뮴 1 마이크로그램. 여기서 보면 일단은 니켈 이거 40 마이크로그램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대장균은 들어가면 안 되죠, 아예. 그래서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벌써 답은 니은 디귿이라서 답은 2번이 정답인데요. 네,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하나 더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유통 화장품 안전 기준에 관한 규정에 보면은 여기서 첫 번째는 유통 화장품은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해야 되고, 또 하나, 시험 방법은 별표 4에 따라 시험하되, 과학적 합리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자사 기준으로 시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화장품을 제조하면서 각 호의 인위적인 물질을 첨가하지 않았으나 제조 또는 포장 과정 중 포장재로부터 이행되는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이 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히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이 검출 한도를 지정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납이에요. 납은 검토를 원료로 사용한 분말은 50 마이크로그램 이하, 그 외의 제품은 20 마이크로그램 이하. 그러니까 대부분은 20 마이크로그램 이하인데 분말 제품, 점토를 원료로 사용한 분말 제품만 50 마이크로그램 이하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니켈은 눈 화장용 제품은 35 마이크로그램 이하, 색조 화장품 제품은 30 마이크로그램 이하, 그 밖의 제품은 10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분류를 해놨어요. 세 번째 비소는 10 마이크로그램 이하, 그리고 수은은 1 마이크로그램 이하, 안티몬은 10 마이크로그램 이하, 카드뮴은 5 마이크로그램 이하, 그리고 디옥산 100 마이크로그램 이하, 또 메탄올 0.2% 이하, 물류지는 0.02% 이하. 또 포름알데히드는 2000 마이크로그램 이하고 물류지는 20 마이크로그램 이하. 프탈레이트류 같은 경우에는 총합으로 100 마이크로그램 이하. 총합은 디부틸 프탈레이트, 부틸 벤질 프탈레이트 및 디에틸 핵실 프탈레이트의 하나고요. 네, 그 외의 프탈레이트는 들어가면 안 되죠. 이것이 비의도적 유래된 사실이 있는 검출 허용 한도예요. 또 그 다음으로 세 번째, 검출 허용 한도가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의 평가 후에 위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또 네 번째, 미생물 한도에 대해서도 규정이 되어 있죠. 이거는 우리 여러 번 배웠죠. 첫 번째, 호기성 생균수는 총호기성 생균수, 그 세균을 말하죠. 세균수와 진균수의 총합을 말하죠. 이거는 영유아용 제품류 및 눈 화장용 제품류 두 가지인 경우에 500개 이하인 경우에 500개 이하. 물휴지인 경우에 각각 세균하고 진균 각각이에요. 이건 총 호기성 생균수가 아니죠. 이거는 100개 이하. 기타 화장품인 경우에 1000개 이하. 그러니까 아까 그 일반 크림은 1000개 이하 여야 되겠죠? 또 대장균과 녹농균, 황색 포도상 규근은 불검출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미생물 한도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 내용량 기준이 있죠. 내용량 기준. 내용량 기준은 제품 3개를 가지고 시험할 때 그 평균의 내용량이 표기량에 대해서 97% 이상이어야 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화장 비누인 경우에는 건조 중량으로 내용량을 하죠. 이건 95%가 건조 중량이죠.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특수 제품들까지 다 내용량 기준이 정해져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6번째 보시면 영유아 제품류, 그리고 눈화장용 제품류, 색조화장용, 두발용 제품류, 그리고 면도용 제품류, 기초화장품용 제품류 중에서 로션, 액체이겠죠? 스킨 같은 액체, 로션, 크림, 이런 유사한 제품, 제형의 액상 제품은 pH가 3에서 9 사이여야 된다. 그 pH가 0부터 14까지 있죠. 그래서 7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에는 산성, 그 이상은 염기성을 말하는데요. 3에서 9 사이의 pH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다만 물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 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산성과 염기성에 영향을 좀 덜 주겠죠. 그리고 곧바로 씻어내는 제품은 바로 씻어내기 때문에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7번째, 기능성 화장품. 이것은 주 원료 함량이 심사 또는 보고한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제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로 가보면 이제 미생물 먼저 체크를 해볼까요? 기억에 일반 크림, 그리고 호기성 생균수가 900개래요. 그럼 1000개 이하니까 괜찮죠? 기타 제품류니까요. 그리고 니은, 눈화장 제품류, 진균 200개. 네, 눈화장 제품류는 각각 500개 이하였죠. 영유아용하고 눈화장 제품류는 500개 이하. 일반 크림에서 대장균이래요. 대장균은 아예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아니긴 하고요. 리을의 일반 크림 호기성 생균수 200개 이하. 이것도 1000개 이하니까 적합합니다. 또한 이제 중금속을 살펴볼게요. 중금속을 살펴보면 기억, 디옥산 20 마이크로그램 per 그램, 비소 5 마이크로그램 per 그램. 네, 디옥산은 100 마이크로그램 per 이하였죠. 그래서 적당하고요. 네, 비소는 10 마이크로그램 per 이하니까 적당합니다. 니은을 볼까요? 중금속 니켈 40 마이크로그램 per 그램. 니켈은 35 마이크로그램 per 이하였기 때문에 요거 안 되죠. 그리고 비소는 10 마이크로그램 이하니까 적당합니다. 안티몬은 10 마이크로그램 이하니까 적당하고요. 카드뮴은 5 마이크로그램 이하여서 적당하네요. 그럼 리을은 중금속에서 디옥산 20 마이크로그램 이하. 디옥산은 100 마이크로그램 이하죠. 카드뮴은 5 마이크로그램 이하이기 때문에 적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X표된 것이 디귿, 니은과 디귿이네요.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은 맞춤형 화장품 주제관리사가 고객과 상담을 통해서 제품을 추천해 준 거래요. 정확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주름에 대해서 고민을 상담한 고객에게 아데노신 함유를 추천하였다. 아데노신 들어가도 되는지 고민하시면 되고요. 이건 주름이래요. 2번, 탈모에 대해 고민을 상담한 고객에게 살리실릭 애시드 함유를 추천하였다. 탈모, 살리실릭 애시드 함유 제품 추천하였대요. 3번, 자외선에 대한 일광 화상을 고민하는 고객에게 이산화티탄 함유 제품을 추천하였다. 자외선과 이산화티탄이 맞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4번, 여드름 피부를 고민하는 고객에게 살리실릭 애시드 함유 제품을 추천하였다. 살리실릭 애시드 위에도 나왔는데 위에는 탈모라고 했고 4번은 여드름이라고 했네요. 자, 5번, 탈모에 대한 고민을 하는 상담한 고객에게 비오틴 함유 제품을 추천하였다. 네. 자, 보시면 살리실릭 애시드가 공통적으로 나와 있고 탈모가 공통적으로 나와 있어요. 탈모는 비오틴이 맞죠? 그리고 살리실릭 애시드는 여드름이 맞아요. 그러면 탈모가 고민인 상담한테 살리실릭 애시드를 함유를 추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러면 주름은 아데노신 맞고요. 자외선은 이산화티탄 예, 맞습니다. 다음 문제.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에서 합성 원료의 사용이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돼요. 그런데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서 허용되는 보존제 성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뭐인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는 거예요. 1번 벤조익 애시드 및 그 염류, 2번 벤질 알코올, 3번 살리실릭 애시드 및 그 염류,
4번 소르빅 애시드, 5번 헥사미딘. 여기서 답은 5번 헥사미딘인데요. 나머지 성분들은 허용되는 보존제 성분입니다. 그래서 헥사미딘 5번이 정답입니다. 5번은 사용상 제한이 있는 보존제 성분이에요. 그래서 답은 5번. 다음 문제. 화장품의 CGMP 규정에서 시험용 검체를 채취하고 시험용 검체 용기에 기재해야 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시험용 채취라고 했어요. 검체를 채취했을 때 여기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걸 말하는 거겠죠? 1번 명칭, 2번 확인 코드, 3번 사용 기한, 4번 제조 번호, 5번 검체 채취 일자. 여기서 지금 사용 기한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에만 기재를 해야 하죠. 완제품에 기재를 해야 하고 시험용 검체에는 사용기한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제1제와 2제로 구분되는 퍼머넌트 웨이브용 제품 및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에서 제1제와 2제에 사용할 수 있는 환원성, 산화성 물질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1제가 환원성 물질이고요. 2제가 산화성 물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퍼머넌트나 스트레이트를 미용실에 가면은 먼저 약을 하나 발라주죠. 그게 1제고요. 머리를 헹구고 나서 또 발라주는 것이 2제인데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 모발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굵은 웨이브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모발 안에 시스테인 결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슬처럼 이렇게 지들끼리 엮여 있는 건데 이것이 곧으면은 직모가 되고 막 구불구불 있으면 곱슬머리가 되는데요. 이런 시스테인 결합을 끊어주면 얘네들이 일자로 됐을지 구부러져 있는지에 대한 요게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는 상태가 된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이제를 넣게 되면은 이 사이에 둥글게 말아지는 로드나 스트레이트 판 같은 것을 대서 퍼머나 굴글굴글 웨이브나 아니면 일자로 직모로 피는 그 물리적인 것을 가해줘요. 물리적인 것을 가해주면 모발이 곧게 되거나 형태적으로 구불되거나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두 가지가 됩니다. 그럼 얘를 고정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고정을 위해서 이제를 넣어주면 이 시스테인 결합들이 다시 딱 붙어요. 그래서 그 상태로 딱 멈춰지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사용한 것이 퍼머넌트 웨이브용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용의 1제와 2제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1제와 2제를 살펴보면은 1제에는 환원성 물질, 그것으로서 치오, 글리콜릭 애시드, 시스테인, 아세틸 시스테인이 시스테인 결합을 깨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2제에는 산화성 물질로서 과산화수소, 불om산, 나트륨 같은 것이 다시 시스테인 결합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1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기에서 보면 치오글리콜릭 애시드, 이번에 1제가 치오글리콜릭 애시드, 2제가 과산화수소. 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1제가 과산화수소, 2제 시스테인 요건 바뀌었고요. 3번에 시스테인 1제, 2제 치오클릭 애시드 이거 두 개 다 1제이고요. 4번에 과산화수소 1제, 2제 브롬산 나트륨 요건 두 개 다 2제이고요. 5번에 아세틸 시스테인과 2제의 치오글릭 애시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은 1제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은 A 제품과 B 제품의 전성분과 함량이다. 이를 각각 60%와 40%로 혼합할 때 전성분 표로 적절한 것은 제품 A와 B를 섞는데 제품 A는 60%를 넣고 제품 B는 40%를 넣어서 하나의 제품 C를 만드는 거죠. 그 제품 C에 전성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 전성분 표시는 가장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적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함량의 그 퍼센트를 계산하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정제수 A, B 제품이 똑같이 들어가겠는데 지금
정제수 요건 두 개를 합쳐야 되는데 제품 A에 있는 정제수 90% 중에 60%, 제품 B에 있는 정제수 84% 중에 40%를 혼합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제품 A에서 정제수를 일단 살펴보면은 제품 A에서는 90%가 있는데 정제수 살펴볼게요. 90%가 있는데 이것을 60%, 그러면은 100분의 60을 해야 되겠죠? 그럼 54%만 섞으면 되고요. 제품 B에 있는 것은 84%에서 100%, 그러면 40% 하면 33.6%가 나와요. 네. 그럼 요거를 합쳐야 되겠죠. 그러면 87.6%가 나와요. 그래서 정제수는 87.6%를 사용하게 되고요. 또 겹쳐지는 건 없죠? 그럼 각각 계산을 해야겠네요. 올리브 오일은 5%를 A 제품에 있대요. 100분의 60%가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3%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규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그 퍼센테이지에다가 6을 곱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 10을 해주면 되죠. 네. 여기서는. 그리고 여기 이 B 제품에서는 4를 곱하고 나누기 10을 해주면은 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렇게 계산을 또 해볼게요. 1,2헥산디올 같은 경우는 5%예요. 그러니까 5% 곱하기 6 나누기 10 하면은 3%. 그리고 글라이콜 같은 경우에는 10 곱하기 4 나누기 10 하면은 4%죠. 녹차 추출물은 6 곱하기 4, 100분의 40이니까요. 24 나누기 10 하면은 2.4%. 올리브 오일은 아까 5 곱하기 6, 여기는 60%니까 나누기 10 하면은 3%. 정제수는 아까 우리가 그 구한 값에서 87.6%. 그러면 여기서 순서를 봤을 때 정제수가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가 있는 것이 글라이콜. 또 세 번째로 들어가 있는 것이 똑같은 용량으로 올리브 오일과 1,2헥산디올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차 추출물이 2.4%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을 고르면 되겠죠. 정제수랑 글라이콜. 네, 정제수랑 글라이콜.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까지는 맞네요, 두 개가.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하고 갈리는 것이 첫 번째는 2번에는 녹차 추출물, 3번에는 1,2헥산디올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녹차 추출물은 2.4%로 제일 마지막에 나가야 되죠. 그리고 1,2헥산디올, 녹차 추출물 해서 3번이 정답인데요. 그 맨 처음에 이제 같은 용량의 경우에는 훨씬 더 안정적인 성분들을 먼저 표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하고 1,2헥산디올이 똑같은 3%라 하더라도 올리브 오일을 먼저 표기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 중 CGMP의 용어의 정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기억을 볼까요? 제조 및 품질과 관련된 결과가 계획된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제조 및 품질 관리가 효과적으로 실행이 되고 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래요. 독립적인 조사라고 했어요. 외부 조사가 아니죠. 그리고 니은은 제조 및 품질과 관련한 결과가 계획된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제조 및 품질 관리가 효과적으로 실행이 되고 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회사 내에 자격이 있는 직원에 의해서 행해지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이것도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회사 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부 감사가 맞겠죠. 디귿. 화장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말하며 제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지 여부에 따라 1차 또는 2차로 분류한다.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이죠. 그래서 디귿은 포장재가 맞아요. 그죠? 포장재. 그러면 1, 3, 5번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2번에서 보니까 내부감사가 맞았죠? 내부감사. 그러면 정답은 같이 겹쳐지는 5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그래서 5번에 1번을 보시면 제조 및 품질과 관련된 결과가 계획된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제조 및 품질 관리가 효과적으로 실행이 되고 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여부, 요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감사를 실시한다. 요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다음 문제. 메탄올은 유해화학 물질로서 화장품 내의 검출 허용 한도로
결정해서 관리되는 물질이다. 메탄올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보기와 같은 과정에 의해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농도는 보기를 보시면 화장품 중 메탄올은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이나 에탄올을 화장품 원료에 사용한 제품의 경우 에탄올에 미량의 메탄올이 불순물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메탄올 관리가 필요하다. 이때 에탄올 및 이소프로필 알코올의 변성제로서 알코올 중에 몇 프로까지 사용하면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일단 메탄올과 에탄올의 차이를 아시나요? 석유를 증류를 하면 맨 먼저 메탄올이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에탄올이 나오게 되는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메탄올은 먹을 수 없는 것, 에탄올은 술처럼 먹을 수 있는 거로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술도 싼 술 같은 경우엔 먹고 나서 그 다음날 머리가 심하게 아프거나 깨질 듯이 아프다 하면은 거기에 메탄올이란 불순물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나쁘게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메탄올은 사용할 수 없는 원료예요. 그런데 에탄올을 화장품 원료에 사용할 때 메탄올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때 변성제로 에탄올 및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몇 프로까지만 적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5%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5% 이하로. 그래서 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에서 말하는 색제의 종류는 보기에 코르타르 또는 그 중간 생성물에서 유래되었거나 유기합성이라고 했어요. 유기합성에서 얻은 색소 및 그 레이크염 희색제와의 혼합물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색제의 원료는 유기합성 색소와 무기안료로 나뉘죠. 네. 좀 복잡하니까 좀 공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료는 크게 수성원료와 유성원료로 나뉘게 되고요. 그 외의 원료에 계면활성제, 자외선 차단제, 보습제, 고분자 화합물, 고존제, 필름 형성제라고도 하죠. 킬레이트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외의 원료예요. 자, 그런데 또 원료 분류 중에서 화장품 안료가 있는데 여기에 유기합성 색소 그리고 천연 색소 또 무기안료가 있죠. 무기안료는 체질안료, 착색안료, 백색안료로 나뉘게 되고요. 또 진주, 광택안료가 있습니다. 진주, 광택안료가 있죠. 그래서 이 화장품 안료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이렇게 화장품 안료는 유기합성 색소를 타르 색소라고도 해요. 타르 색소라고도 하고 여기에는 염료, 레이크, 유기안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화장품 안료 중에 천연 색소가 있고요. 또 그 다음 분류로 무기안료가 있고 진주광택 안료가 있어요. 자, 그러면 화장품 안료로는 총 4가지 분류가 있죠. 크게 유기합성 색소, 천연 색소, 무기안료 색소, 진주, 광택 안료가 있어요. 천연 색소는 다음번에 다시 한번 공부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무기 안료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 체질 안료, 착색 안료, 백색 안료가 있어요. 체질 안료는 색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색깔을 조절할 때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감이 좋아요. 그 착색 안료가 말 그대로 색감을 부여하는 거고 빛과 열에 강하면서 변색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이 백색 안료는 파운데이션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되고 자외선 차단제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의 커버력을 조절하고 대표적인 것이 이산화티탄, 산화아연, 아니면 티타늄 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 같은 자외선 차단제 제품들도 백색 안료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착색 안료에는 산화철, 군청이 들어가고요. 체질 안료에는 마이칼, 탈크, 카오린이라는 원료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럼 다시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 색제의 종류가 뭐냐 이거죠. 보기에서는 코르타르가 아까 우리가 배웠을 때 그 화장품의 원료가
화장품의 원료 크게 네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유기합성 원료, 두 번째 천연 원료, 천연 색소, 세 번째 무기안료, 네 번째 진주 광택안료, 그리고 유기합성 원료에는 염료, 레이크, 유기안료 이렇게 있었고, 천연색소는 분류가 안 되어 있고 무기안료에는 채질안료, 착색안료, 백색안료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여기 유기합성 원료잖아요. 유기합성 원료는 다른 말로 타르색소라고 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착색안료와 백색안료는 무기안료에 들어가고 진주광택안료는 다른 부류에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에 코치닐색소가 천연색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제품의 종류와 관계없이 0.7%까지 배합 가능한 원료는 무엇일까요? 네. 1번 트리클로산, 2번 징크피리치온, 3번 벤조이게시드, 그 염료 및 에스텔류, 4번 세틸피리디늄 클로라이드, 5번 페녹시에탄올. 네, 이거는 사실은 딱 보면은 페녹시에탄올 보존제의 1% 이하여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적합한 거죠. 그래서 그냥 딱 봐도 5번이 정답인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1번 트리클로산은 씻어내는 제품,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 한해서 0.3% 이하여야 되고요. 징크피리치온 같은 경우에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얘도 똑같이 씻어내는 제품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용량은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요. 3번 벤조익 애시드, 그 염료 및 에스테류는 산으로서 0.5% 이하. 4번의 세틸피리티늄 클로라이드는 0.08% 이하로 배합할 때 제한 용량을 두고 있습니다. 페녹시에탄올은 1% 이하적 보존제로서 그래서 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및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두피, 얼굴, 눈, 목, 손 등에 약액이 묻어나지 않게 주의하고 얼굴 등에 약액이 묻었을 때 즉시 물로 씻어낼 것. 2번 특이체질, 생리 또는 출산 전후이거나 질환이 있는 사람은 사용을 피할 것. 3번 머리카락의 손상 등을 피하기 위하여 용법, 용량을 지켜야 하며 가능하면 일부에 시험적으로 사용해 볼 것. 4번 알갱이가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물로 씻어내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할 것. 5번 섭씨 15도씨 이하의 어두운 장소에 보관하고 색이 변하거나 침전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 것. 네. 자, 1, 2, 3, 4, 5번을 들었을 때, 1, 2, 3, 4, 5번을 봤을 때, 일단 4번에 눈에 들어갔을 때 물로 씻어내는 거, 이거 스크럽이죠. 네, 그래서 요거의 정답은 4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잖아요.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별표 1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대상 제품과 표시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과산화수소 및 과산화수소 생성 물질의 함유 제품은 표시 문구가 눈의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 즉시 씻어낼 것. 두 번째, 벤젤코늄 클로라이드, 벤젤코늄 브로마이드 및 벤젤코늄 사카리네이트 함유 제품은 눈의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 즉시 씻어낼 것. 똑같네요. 1, 2번. 자, 3번에 스테아린산 아연 함유 제품은 기초 화장품 제품류 중 파우더 제품의 하나인데 사용 시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예, 가루잖아요. 네, 그래서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또 4번의 살리실릭 애시드 및 그 염료 함유 제품은 샴푸 등 사용 후 바로 씻어내는 제품은 제외하는데 살리실릭 애시드가 여드름이나 두피에 그 지성 이럴 때 넣는 거죠. 그래서 3세 이하는 자극적일 수 있으니까 사용하지 말 것. 5번 실버 나이트레이트 함유 제품은 눈의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 즉시 씻어낼 것.
아까 1, 2번하고 같은 내용이네요. 6번 아이오도 프로피닐 부틸 카바메이트 IPBC라고 하는데요. 얘는 목욕용품, 샴푸류 및 바디 클린저는 제외해요. 씻어내는 거니까 이런 제품들은 제외하는데 그 외의 제품들은 만 3세 이상 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 각질 제거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7번 알루미늄 또는 그 염료 함유 제품, 채취 방지용 제품류 중에서 알루미늄 또는 그 염료 함유 제품은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 사용 전에 의사, 약사, 한의사와 상의할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8번에 알부틴 2% 이상 함유 제품은 꼭 인체 적용 시험 자료에서 구진과 경미한 가려움이 보고된 예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 라는 내용이죠. 이것도 가끔씩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9번 카민 함유 제품. 카민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신중하게 사용하라. 10번 코치닐 추출물 함유 제품. 코치닐 추출물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 11번 포름알데히드 0.05% 이상 검출된 제품에는 포름알데히드 성분에 과민한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 12번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레티나마이드 0.2% 이상 함유 제품은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레티나마이드는 인체 적용 시험 자료에서 경미함, 발적, 피부 건조, 화끈함, 가려움, 구진이 보고된 예가 있기 때문에 주의할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13번에 부틸파라펜, 파라펜, 이소푸틸 파라펜 또는 이소프로필 파라벤 함유 제품 중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의 하나인데 얘네들은 만 3세 이하 어린이의 기저귀가 닿는 부분에는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품 사용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다음 화장품 사용의 주의사항에서 보기에 해당하는 성분, 인체 적용 시험 자료, 요거를 체크한다는 건 두 가지가 있었죠. 구진과 경미한 가려움이 보고된 예가 있었다. 자, 우리 아까 공부했을 때 알부틴 2% 이상 함유 제품이 구진과 경미한 가려움이 보고된 예가 있었다고 배웠죠. 그래서 61번의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1번의 살리실릭 애시드는 그 염료 함유 제품하고 IPBC 함유 제품은 영유아 만 3세 이하 어린이에게 사용하지 말라고 했었고요. 알루미늄 및 그 염료 함유 제품은 신장 질환 있는 사람 사용하면 안 되고 의사와 상의해라 라고 했고요. 포름알데히드는 0.05% 이상 함유 제품은 포름알데히드에 과민 반응이 있는 사람은 사용하지 말아라라고 써 있었던 거 우리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기는 화장품 사용의 주의사항이다. 이에 해당하는 성분은 보기에 사용 시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기초 화장품 제품류 중 파우더 제품의 하나. 네, 아까 파우더 얘기 나왔었죠. 이거 스테아린산 아연 함유 제품이었었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1번 과산화수소 및 과산화수소 생성물 요거는 눈에 들어갔을 때 즉시 씻어내라 그랬고 두 번째 벤잘코늄 클로라이드, 벤잘코늄 브로마이드 및 벤잘코늄 사카리네이트 함유 제품도 눈에 들어갔을 때 바로 씻어내라고 했었고요. 실버나이트레이트 함유 제품도 눈에 들어갔을 때 바로 씻어내라고 했죠. 그리고 5번의 카민 또는 코치닐 추출물 함유 제품은 과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한테 주의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의 기초 화장품 제품류 및 파우더 제품의 하나는 사용 시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은 스테아린산 아연 함유 제품이 정답입니다. 네, 오늘 문제는 제품의 원료 부분과 화장품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왔네요. 네.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지라도 계속 반복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합격을 위한 그날까지 화이팅!
gets blocked at times, but now